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2월 16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내용이 있고 또 어제로 좀 넘어가서 보면 이제 오늘 어제 그러니까 확인된 숫자니까 오늘 또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의 수에 나오는 거죠. 지금 보일러 회사에서 그 공장에서 집단감이 발생해서 공장이 폐쇄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조금 감소하나 싶으면 다시 올라오고 감소하나 싶으면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부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 46구 골목길 재생지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받는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 천천히 보면 지금 노후주택들이 손쉽게 수리비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층 주거 집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뭐 해당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건축 자재 그런 부분에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온실가스 28% 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따라 뭐 자동차 업계가 뭐 비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자동차 업계가 결국에는 지금 산업이 그전 세계 트렌드가 친환경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거에 잘 맞춰가지 않으면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쇠퇴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뭐 현대 기아차로 대표하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뭐 잘 좀 준비를 하고 또 오히려 또 현대차는 또 수소차 또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조금 이거는 안 좋은 자동차 산업에 안 좋은 부분이라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우리 완성차 기업에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 오전 기사로 갖고 오긴 했는데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지진 뭐 그 연휴 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회사가 멈췄고 최소 뭐 3개월 정도는 가동이 중단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 사례를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증시에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품주들이 강한 흐름도 결국 요 기사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조금 올라온 것도 결국 요런 거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랑 기아차가 이 다른 뭐 완성차들 글로벌 완성차들보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 기존에 뭐 코로나 영향으로 받으면서 기존 업체들은 좀 생산량도 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문을 미리 해놓는 부분이잖아요. 반도체 그 부품들을 그런 게 줄인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현대기아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내수에서 이제 자동차가 꽤 팔리다 보니까 그런 걸 줄이질 않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고가 한 2개월 정도는 있다라는 이야기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지금 반도체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이게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사실 반도체 이거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마진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부분도 꽤 있다고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자동차 업계들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또 이렇게 그 주문도 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뭐 부족 상황이 심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합쳐도 굉장히 지금 업황이 좋은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뭐 다 꽉 차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닛산과도 뭐 협력이 뭐 결렬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여튼 결국엔 애플이 원하는 건 자신들이 뭐 부품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생산만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원하는 부분인데 결국 그 글로벌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우리가 있나?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본인들의 브랜드까지 버려가면서 지금 하청업체를 한다는 게 굉장히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식인데 애플의 카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합종연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플은 어떻게든 그냥 밑에 놓고 끌고 가고 싶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은 이거는 뭐 지켜봐야겠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일반 기업 최대 ESG 채권 발행한다라는 거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데 어쨌든 채권이잖아요. 빚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고 지금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 최대한 뭐 땡길 수 있을 거 다 땡겨 놔야지 조금 미래에 안전하게 조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뭐 빨리 사채를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든 뭐 자회사의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국내 기업들이 진행을 돈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자금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행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승차감보다 하차감 뭐 여기 빅글 수입차 지금 자동차 그니까 수입차에 대한 뭐 판매도 늘어나고 있대. 20, 30대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를 뭐 질리려고 하는 행보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소비 여력이 굉장히 낮은 가운데 지금 요런 부분으로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 여력 자체는 낮은데 이 20, 30대라는 세대가 소비 여력 자체는 낮은데 오히려 시장 그 마켓에서 경제라는 그런 시장에서 큰 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빚 땡겨다가 쓰는 것 때문에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고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주요 카드사 자동차 할부 금융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소비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빚을 끌어다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우리 경제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위험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역대급 슈퍼 추경 예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가 돈을 뿌려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일단은 경제부터 살리자. 일단은 뭐 일자리 뭐 해결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냥 물가 상승은 모르겠다. 일단은 하자라는 부분으로 돈을 뿌리는 전 세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어 그에 따라서 일단 뭐 일자리가 뭐 창출되고 해서 경제가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만약에 이게 뭐 조금 삐끗삐끗하고 하다 보면은 또 뭐 우리만 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가 뿌리다 보니까 하여튼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에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기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도 있다. 그냥 화폐를 들고 있으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도 상대적으로 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추가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건보 재정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뭐 전공이 무료라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고도 해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하여튼 뭐 돈이 나간다라는 거 뭐 우리 입장에서 뭐 백신을 추후 맞을 때뭐 당장 뭐 돈을 지급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 호주머니에서 뭔가 나가서 결국 그게 돌아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할까요? 그 신종플루였나요? 신종플루 백신 굉장히 많이 폐기한 전력이 좀 있는데 사용이 안 되고 해가지고 요번에 코로나 백신도 그럴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백신에 대해서 뭐 전 세계가 지금 접종이 막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지금 액션이 나오고 있는데 우린 조금 늦기도 한데 지금 뭐 이게 아직 뭐 너무 좀 급하게 하는 부분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이 백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물론 빨리 나와서 그 효과를 보면 정말 좋은데 이게 신체에 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의약품들도 추후에 굉장히 몇 년 뒤에 뭐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좀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코로나 국면부터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빠르게 좀 백신이 접종이 빨리 진행이 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증시는 일단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 뭐 구리 가격도 뭐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구리 관련주 꽤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고 뭐 유럽 증시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증시가 뭐 최고 이렇게 유럽 요거 최고치로 마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런던도 영국 증시도 괜찮게 마감.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넘어가면 이제 원자재에서 주석도 지금 품귀여서 7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제품 기초인 주석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시소했다. 지금 원자재가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 주석이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구리 같은 경우 특히나 그 경제를 좀 선행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전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쓰는 분야잖아요. 구리는. 그리고 이제 주석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전자제품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사용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또 중국 전기차 수요 부채질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하여튼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원자재 값이 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돈을 뿌려대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뿌려대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의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고 기본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뛰는 것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는 이제 미국 텍사스 등 한파 영향으로 좀 올랐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원유 관련돼서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들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지수로 넘어가서 보면 어제 모처럼 이제 중국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사주는 모습이 나왔고 또 결국에는 결국 요 라인 별로 이 지수 차트적으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이렇게 결국 여기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3100 위에서 움직임 종가를 마감했다 어제. 그 점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긍정적이고 일단 17일까지 중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준절 연휴죠. 휴장인 가운데 외국인이 얼마나 우리나라 증시에 매수를 해주냐 약간 그거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일단 그리고 3200에 대해서 여기 터치를 하고 그냥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여기서 계속 한동안 갇혀 있다가 특히나 일단은 뭐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죠. 지금 연기금이 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운영 기준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패를 하고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62동평에서 기다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이미 뭐 많이 평가 이익이 나고 있을 거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칠 가능성은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뭐 별거 없죠. 별거 없고 일단 21동평선 뚫어놓은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점 낮아졌다가 다시 저점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약간 위치상으로 패턴적으로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위치는 아니지만 역헤드 앤 숄더가 그려졌다라는 거 지금 뭐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도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오히려 이제 코스피가 너무 어떻게 보면 물론 코스피 영향 받으면서 움직이는 코스닥이기도 하지만 코스피가 계속 이게 3000에서 이제 3200 갇혀 있는 동안 코스닥이 오히려 힘을 보여주면서 쭉 가면서 키 맞추기를 좀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일단 어쨌든 990포인트 해결하고 1000포인트 넘겨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개장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